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마다스 대표 박은민입니다. 일단 저는 서울대학교, 저희 회사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안에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해서 현재 본사랑 같이 있고요. 제가 왜 이제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됐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디지털 도어락 다 아시죠? 디지털 도어락은 워낙 우리나라에서 국민 아이템이고 20년 전부터 사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현재 해외는 몇 년 전부터 키 리스 산업이 급부상을 하면서 이것이 IoT와 결합이 됐을 때 스마트 도어락 산업이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스마트 도어락에 있어서 하드웨어적으로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떠한 솔루션을 풀어야지만 전 세계에 수출을 할 수 있고 어디든 사용될 수 있느냐에 대한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됐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플레이것도 안 되고. 이게 영상인데요. 삼성에서 플레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저는 LG. 죄송합니다. 네, 제가 만들었어요. 어떡하죠? 저자가 제 걸로는 다 되는데. 수석은 책임 안 주고 책임들이 책임져요. 앞에 영상은 제가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만든 IoT 스마트 레버락입니다. 아마다스에서 개발을 하게 됐고, 일단 하드웨어 어디든 쉽게 설치할 수 있어야 되고 설치에 제한이 없도록 저희는 이렇게 핸들형 레버 타입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풀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해서 가장 견고한 소재, 그리고 레버 부분에 아예 통합형으로 버튼, 모든 도어락의 모든 첨단 기능을 다 레버에 다 넣게 되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식은 똑같고요. 되게 중요한 영상들은 실행이 안 되네요.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문 손잡이랑 똑같이 생겼죠? 그러면 설치는 얼마나 간단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아파트 현관문뿐만이 아니라 실내문, 오피스, 그냥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런 어떠한 공간에도 쉽게 소비자가 DIY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의 첫 번째, 단단한 도어락, 안전성, 그리고 설치의 간편성. 기존 도어락은 국내에서만 설치가 가능했고 해외로는 수출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해외에는 이렇게 다양한 문 재질과 다양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도어락에 문을 맞출 것이 아니다. 도어락이 문에 알아서 맞춰 끼워지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와이어리스로 배선 연결 없이 구멍 따로 뚫을 필요 없이 그냥 앞뒤로 끼워기만 하면 자동으로 전원이 들어오는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직접 개발한 기술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하드웨어에 집중하게 됐느냐? 바로 IoT에 가장 최적화된 모델, 최적화된 스마트 도어락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입출입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다 데이터화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은 핸드폰으로 우리 집, 아니면 우리 사무실, 우리 빌딩, 우리 도시 전체를 제어하고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대가 곧 열리게 됩니다. 현재 구글과 애플 모든 분들이 다 지금 주목하고 굉장히 집중해서 하시고 있는 사업은 아마 IoT 스마트 도어락일 텐데요. 그것은 사람이 통과를 해야지만 그 모든 기록이 남고 그리고 많은 유저를 다 저희가 통합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홈에서 온도계뿐만 아니라 도어락이 어떻게 보면 핵심 기능을 하게 될 것이고 저희만의 자체 솔루션으로 개발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디자인 전공생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이 디자인과 ICT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결합을 해서 그 다양한 커스터머라이즈드 된 제품을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저희의 그런 하드웨어 특성에다가 주얼리 디자인을 접목시켜서 다양한 소비자가 이제 원하는 방식대로 주문 제작이 가능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중동과 중국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도어락도 아름다워질 수 있고 스마트해질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어떠한 공간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사람들한테 행복을 다 준다는 의미에서 다드림이라고 하는 이제 순 우리말을 좀
가지고 좀 짓게 됐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으로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아까 이제 말 많이 나오는 이제 IoT 부분으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제가 이제 그 통신 쪽에 있다 보니까 통신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 IoT를 에너지 관리 쪽에 좀 적용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영상 쪽은 저희가 주로 하게 되는데 저는 IoT의 한 항목으로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IoT를 기반으로 해서 두 가지 사업들이 실제로는 저희 이제 다들이 주 영역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쪽이 주로 하게 되고요. 어쨌거나 뭐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뭐 한전에서 하고 그다음에 LG데이컴에서 하다가 이제 인터넷 전화 많이 아시잖아요. 인터넷 전화 통신 쪽으로 초창기 와서 하고 그 회사가 이제 상장까지 했는데 벤처로서 성공해가지고 상장까지 했는데 문을 닫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 나이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한 것들이 좀 있긴 있는데 이제 뒤에 이제 설명드릴 부분들에서는 IoT 제품을 처음에 저희가 IoT 제품을 만들었던 거는 요 기대를 통해서 IoT 제품을 좀 집어넣게 되는데 그 전에 뒤에 이제 에너지 관리에 들어가게 되는 멀티탭에다가 아까 얘기한 IoT 핵심은 센싱이거든요. 센싱을 해서 그리고 그 센싱된 정보를 통신으로 끌어올려서 어떻게 제어할 거냐. 아까 이제 박은민 대표님이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멀티탭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는 기술이 아니었고 사실은 사업화였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걸 접고 그때 생각은 접나보다 이 멀티탭 하나의 아이템이 아니고 전체 좀 그림을 좀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에너지 관리 쪽으로 그때 이제 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뱀스라고 하는 뱀스가 아니라 빌딩 에너지 관리입니다. 그래서 그쪽 협회를 이제 같이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 저도 이제 에너지 관리 쪽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컸고 그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이제 영상 쪽 부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통신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LTE 시대가 오면서 기술이 발전해 가는데 사실은 거기에 있는 서비스들은 옛날 기준으로 그대로 가고 있어서 이거를 아까 말한 대로 LTE가 좋은 건 빠른 속도, 정확한 화질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IoT 관점에서 어떻게 좀 이용해 보자 라는 관점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사업은 아직은 이제 사업적으로 기반이 튼튼하지는 않습니다. 개발 단계에 와 있어. 그러니까 제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사업화는 아직 좀 덜 되고 있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신의 이제 에너지 IT 융합 2차 과제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건요. 여기 하이엔드 솔텍이랑 좀 유사한데 저희가 이제 삼성으로부터 과제를 받았기 때문에 삼성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LG도 이런 데 근데 공조기를 제어하는 부분들을 여기 보면 이제 운영자들이라고 하면 건물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공조기가 여기 환기 시설이고 냉방, 난방 이런 거를 관리하는 건데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들을 정확히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좀 편의성을 좀 제공하기 위해서 포터블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요즘에 뭐 스마트 패드나 스마트폰 이게 많으니까 요 상황들을 좀 쉽게 볼 수 있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됐고요. 이제 원격 모니터링 서버들을 두어서 그 현장에 있는 것들을 원격에서 좀 설치하신 분이나 유지 관리하신 분들이 좀 편하게 하는 부분으로 해서 요 과제를 좀 진행하고 이제 제품을 지금 내년 5월까지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금 과제였고, 그리고 고전의 과제가 이제 아까 공조기를 제어하는 여기 이제 공조기를 제어하는 거거든요. 이 제어기를 1차 사업을 통해서 전체 공조기의 서비스 시장에 좀 들어가 보자 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LG 전자의 하이엔드 솔루트하고 경쟁이 아니라 LG 제품도 있고 삼성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사실은 다 아우러야지만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공조기 제어 쪽이라고 하면 이제 이게 보면 공조기가 그냥 우리 시스템 에어컨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방마다 이게 들어가는 그 형태가 되게 그 다르거든요. 방에 들어갈 때 거기를 이제 막고 열고 팬도 돌려줘서 이 바람을 불어넣어주고 이런 것들 막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저희가 이런 공조기 제어 킷을 만든다고 처음에 1차 작년에 만들 때 야 세상에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건 요즘에 에너지 관리가 사실은 절감 측면에 많이 포커싱을 좀 맞춰주고 있어서 절감이라고 하면 안 쓰면 되거든요. 그게 좀 공기업에서 제일 더울 때 전기 아끼는 거 모범 보여준다고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끄잖아요. 에어컨 끄는데 업무 효율이 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한전에 있어봤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알고 있거든요. 아우,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한전을 그만뒀었는데. 그래서 이 보니까 해외 트렌드를 보니까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람의 포커싱을 맞춰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IoT가 핵심으로 말하는 건 효율이고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그걸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관점을 공조기 이제 제어 쪽에 좀 집어넣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표현으로 바꾸면 지능형 공조기 제어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안 쓰는 데는 꿔줘야 되는 게 그러니까 낭비되는 걸 줄이는 것이지 에너지 관리가 그거지 절감 측면에만 모든 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만들어서 좀 인정을 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기업이 좀 작다 보니까 레퍼런스를 잡기가 어려워서 사업화에 좀 어려움을 좀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계신 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저희가 이제 주로 밥 먹고 사는 건 사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저희가 기존에 그 LT 폰으로 우리가 영상 통화 예전에 이제 3G 나올 때 우리가 KT에서 쇼라고 해서 폰이 나오면서 3G 이게 빨라지니까 사람들이 영상 통화를 쫙 이렇게 선전할 때 영상 통화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3G 때는 이 화질이 우리가 통화를 할 만큼 이런 어떤 수준의 그러니까 상품으로 쓸 만큼의 수준이 되지 않았던 거였지만 그때 수준으로는 그게 되게 좋았겠죠. 그래서 그게 가족 통화로 분이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사실 저도 3G가 그 KT가 쇼를 하면서 그때 이제 통신 밥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막 여러 상품이나 광고나 이런 거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화질이 안 좋아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LT 폰으로 오면서 고화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화질 특징을 잡아내고 보니까 이제 가족 간의 통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다양한 회의 상황이나 긴급할 때 바로 쓰게 되는 상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렇다고 치면은 기존에 앱으로 이런 게 되게 솔루션이 많습니다. 그런데 앱은 젊은 사람들 또는 이제 특정한 사람들이 쓰게 되고 긴급할 때는 그 앱을 구동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방청에 119 영상 신고를 납품하면서 기존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119 번호로 영상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뭐 장애 우들도 쓰긴 하시지만 그 외에 여기 긴급한 상황인데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나무가 있고 뭐 돌이 얼마나 커요. 산이 뭐 어떻게 돼요. 근데 그림으로 보여주면 그런 부분들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산악지대나 이런 데 좀 도움을 좀 받는 것 같고요. 이거를 112 쪽에 영상 112 범죄 신고에도 이걸 확대하는 사업으로 올해 초에 제안을 해서 좀 정부 지원 받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이게 지금 정부의 그 119, 112, 110 번호 3개만 남고 모든 국민 번호들이 다 이 3개 번호로 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번호로 통하게 되는 게 세월호 참사 때문에 정부에서 이건 번호 많아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3개 번호만 남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119는 저희가 좀 집어넣어서 하고 있고 112는 이번에 이제 사업 제안 해서 좀 제안해서 구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 없이 사람들이 그냥 기존의 폰의 기능을 이용해서 고화질로, 그러니까 고화질이 특징입니다. 고화질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쓸모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요거는 사업적으로 좀 먹고 살고 있고요. 요게 이제 아까 말한 소방방재청에 들어갔던 시스템이고요.
요게 우리로 보는 이제 IoT의 핵심인데 사실 요거를 저희가 이제 13년에 재작년에 이제 만들었었습니다. 13년에 좀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IoT 융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 디스크가 좀 있다 보니까 담배를 안 피우고 하다 보니까 자리에 앉으면 서너 시간 동안 계속 자리에 앉아 있게 돼요. 화장실 안 가면. 그다음에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이제 이걸 tum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부모님이나 뭐 아는 사람들이 너 좀 자세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이제 센싱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내서 좀 알려주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쉬는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자세가 뭐 예를 꼬는 자세로 계속 있었다 그러면 쉴 때는 이제 반대쪽으로 해서 허리를 좀 풀어주는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만들게 됐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기청 과제로 선정이 돼서 하긴 하는데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그만 기업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성공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는데 저도 이제 그 지향하고 갑니다만 기술이 모든 걸 대변하지는 좀 않는 시대여가지고 좀 안타까울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만들어 놓고는 사업 활로를 찾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현재로서는 거의 뭐 그냥 개발만 돼 있는 이런 상태로만 좀 가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그 저희 다드림 INS는 이제 IoT 쪽에서 강소기업으로 한번 성장해서 그 저희 경쟁력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좀 행복해질 수 있는 기업으로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는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라든지 좀 자산관리, 환경 모니터링 관련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야는 이제 사회로 나오게 되는 게 사회적 약자라든지 그 어린이에 대한 그런 유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보를 빠르게 전달받고 그걸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3년 전에 시작했던 게 두산중공업하고 했던 게 와이어리스 아트라든지 ISA 100.11이라는 산업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프로토콜 사용하는 그 모듈들이 워낙 고가였습니다. 뭐 ISA 100.11 같은 경우는 모듈 하나가 10만 원, 그리고 와이어리스 아트 같은 경우는 100만 원. 그걸 이용해서 게이트웨이를 만들면 한 세트가 4천만 원, 5천만 원씩이거든요. 근데 사례로 들자면 코스코 같은 경우는 그걸 50세트를 적용해서 시험 운영한다. 그러면 어지간한 회사로서는 운영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에다 제안했던 건 작년에 중장거리 기반의 노라를 이용해서 모니터링하거나 자산관리를 하자 또는 중기기차에 대한 운영관리를 하자는 걸 제안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올해 10월 달에 저희가 창원 본사에서 테스트망을 구축해서 실제 시험도 보였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솔루션으로 SK CNC, SK 에너지 쪽에서 울산 공장에서 그 전기 탱크들 있지 않습니까? 전기 탱크가 예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센서를 직접 들고 2시간마다 한 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근데 굉장히 사고도 많았는데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자고 했던 게 저희가 제안했던 노라였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직경이 4.2km 정도 되는데 하나의 게이트웨이와 단말기 어디나 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도 약 50km에서 신호가 됩니다. 간단하게 해당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주로 IoT 쪽 솔루션을 많이 개발했는데요. 뭐 초기에는 BLE, 작년까지는 BLE가 많이 떴었는데 저희가 초창기에 BLE를 제안하면서 BLE 통신 모듈을 만들고 통신 모듈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또 다른 디바이스도 제안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의 청주 공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직원용 태그가 있습니다. 그 태그 안에다 BLE를 집어넣고 어떤 비상시에 이 사람들이 정확히 안정된 공간으로 탈출하고 있는지 해당 공간은 얼마큼 남아있는지 이 부분을 작년에 테스트베드 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본 사업에 BMT를 띄고 내년에 같이 2천 쪽에 대한 부분도 같이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두산중공업과도 거의 대부분 했는데 두산에서는 산업 현장이 굉장히 큽니다. 창원 공장만 해도 약 2.4km 정도 되는데 그쪽에서 다양한 센싱 정보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스마트 무선 게이트라는 게 필요하죠.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BLE, 로라, 와이어리스 아트, ISA, 와이파이 또는 LTE 이것들이 복합되어 있는 게이트웨이를 좀 필요해서 저희가 개발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SK 하이닉스 쪽, 그 다음에 최근에 하는 게 이제 두산중공업과 하는 게 실내에서는 자산 관리를 위해서 BLE, 실외에서는 BLE와 노라의 결합 모델로 차량 중기기 이동 관리. 그 다음에 또 하나인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미래부 과제로는
그걸 범용 플랫폼으로 확산시키자. 누구나 BLE 디바이스나 로라 디바이스를 사오면은 내가 거기다 시리얼만 넣으면 마치 싸이월드에 자기 집 관리하듯이 어디서나 해당되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또는 스마트폰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제안했고 2년 과제로 현재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노라의 특징이라는 걸 간단하게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칩은 어쩔 수 없이 샘텍의 칩을 이용하지만 저희 디바이스를 위해서 노라 모듈을 제가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해당되는 디바이스 타입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타입의 통신 모듈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저희가 만들고 싶은 디바이스에 맞게끔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특징으로 보게 되면은 뒤에 보시겠지만은 DSS 방식으로 해가지고 초전력으로 중장거리가 됩니다. 가시거리가 확보가 되면은 최대 21km가 나옵니다. 가볍게 예를 들자면 대전이 반경이 15km입니다. 반경이. 직경은 30km. 그럼 대전에 가운데 하나 두게 되면은 AP 하나 그리고 디바이스 전체 거리가 되는 겁니다. 저희도 실제적으로 테스트했는데 대전 시내에서 고층 건물과 아파트 있는 단지 내에서 약 2km, 3km 정도는 나옵니다. 자전거 뒤에다 붙이고 골목골목 다닐 때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했던 부분이고 특징을 보게 되더라도 통신 품질이라든지 거리 특성, 저전력 특성들이 상당히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저희가 제안했던 부분은 이쪽 세 가지 파트입니다. 카접장에서의 어떤 물건에 대한 위치건, 이건 예전에 지급이나 RFID, 기타 여러 가지 통신 프로토콜을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BLE 같은 경우 하더라도 반경이 약 5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약 1,500대의 BLE AP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 설치되는 곳에 100만 원 정도씩 측정됩니다. 예산이.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노라 AP 같은 경우는 4개, 뭐 망의 이중화를 위해서 또는 공장 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실제 정유 탱크 안에다가 센서를 넣지만 창호 같은 경우는 창고 안에다 넣거든요. 뭐 AP의 안테나의 위치는 딱 눈높이에다 설치했습니다. 눈높이에다가 워스트 케이스를 체크하려고. 근데 눈높이에 설치했을 때 약 2.4km까지 장애물을 어느 정도 있는데도 충분히 신호가 전달되는 공장 환경에도 적합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회사 근처에서는 이제 이런 건물 사이에서 그런 체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계속 연구를 이쪽 산업 쪽에 맞추고 있습니다. 뭐 하이닉스 공장, 이천 공장, 또는 부산중공 창원 공장, 현대자동차 울산 사업장. 저희가 방문한 곳은 창원 공장과 이천, 청주 공장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실제 테스트를 했고요. 울산도. 이게 산술적으로 이건 이론상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와이파이 경우는 600대 정도가 설치될 곳에 노라는 하나, 뭐 두산중공업도 2,700대가 설치될 공간에 3대, 현대전차 3,000대 설치될 공간에 3대. 이런 거 실제 이론적으로 계산이 되고요. 거의 어느 정도 증명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저희가 제안했던 건 차량 관제가 가장 컸습니다. 뭐 골프장 카트도 해당될 수 있겠죠. 골프장 해봐야 반경 5km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연구되고 있는 건 뭐 CDMA라든지 LTE 같은 걸 이용해서 차량 카트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어느 코스에 있는지 이걸 다 관제하고 싶어 하는데 해당 골프장에 설치하기 전에 와이파이만으로 구성하게 되면 약 1억 원 정도 설치가 됩니다. 비용만, 하드웨어 비용만. 근데 노라면 AP 하나, 카트 하나씩 뭐 1,000만 원씩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산관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의뢰를 하고 제가 답변도 드리겠습니다만 노라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RFID 하나만 갖고 안 되듯이. ICT라는 게 통신에서도 같이 융복화가 돼야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BLE와 노라와 특성에 맞게 조합을 해서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환경정보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도 보면 댐이라든지 보 같은 경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수자원 시설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는 이제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어떤 상황이 있으면 대처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해당 디바이스 설치하게 되면 원거리에서 필요한 정보를 그때부터 받아볼 수 있는 솔루션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고요. 뭐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서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뭐 시제품들이 있습니다. 디바이스는 차량용과 현재 환경 모니터링용으로, 그다음에 비상별용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해당되는 디바이스는 이제 울산 쪽에서는 SK 에너지 쪽에다가 이제 본사업에 적용하는 거와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두산중공업 본사업에 적용될 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넘어가고요. 이게 저희가 게이트웨이 유선에 납품한 거고요. 현재는 와이어리스 하트하고 IS110mm 노라까지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뭐 이건 화면인데 저희가 국내 최초로 만들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와이어리스 하트를 이용해서 모바일 디바이스 탭용으로 이렇게
관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겁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용. 사이즈가 다양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웹용으로 관제할 수 있는. 이 게이트웨이가 실제 에머슨의 장비는 약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개발한 원가 정도면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ISA. 마찬가지로 저희가 웹용, 그 다음에 모바일 디바이스용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이 버전은 오래된 내용이지만 현재 로라 기반의 웹용과 그 다음에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이 현재 있습니다. 지금은 골프장용으로 저희가 하나 테스트를 만들었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시연을 현장에 가서 보이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실제적으로 무선용에서 보안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좀 대전에 있다 보니까 좀 보안 쪽에 밀접한 회사고 좀 연구사고 일을 했습니다. 국정원에 산하 있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저희가 보험수 검증용 소프트웨어 CMVP 전체를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안 인증을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개발한 툴에서 아마 검증을 시행하고 있는 거 알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보안 모듈도 다 개발했거든요. 해당되는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형 마이크로 SD 토큰 모듈도 제작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아래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테스트했던 환경들인데 처음에 좀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라는 게 딱 그렇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청주가 다르고 이천이 다르고 울산이 다르고 창원이 다릅니다. 공장마다 특색이 있고 건물의 형태가 다르고 공장의 외벽을 감싸고 있는 재질이 다르고 실제적으로 많은 테스트를 해야지만 적합한 디바이스를 구상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참 많았습니다. 실제 저도 정유탱크 여기 안에 보면 울산인데요. 정유탱크가 직경이 한 40m, 50m 되는 탱크 아닌데 입구는 딱 어깨에 들어가는 구멍밖에 없습니다. 그걸 딱 기어서 들어가게 되는 형태인데 그전에는 마스크를 쓰고 들어갔던 부분을 그걸로 대신할 수 있다면 사고 같은 걸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하고 있고요. 힘든 일이지만 저희 거기서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준비한 점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단어로는 이제 IoT라고 하는 센서 네트워크였고 그 당시에는 뭐 딱히 뭐 이런 부채만한 것도 별로 없을 시절에 이제 그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8년 정도 이제 지났을 때 이제 회사에서 이제 조금씩 규모를 키워가면서 이제 점점 게을러지고 제가 공부했던 것들도 이제 너무 많이 빠르게 변해서 그대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해가지고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실버 시장을 특별히 좀 타깃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운이 좋아서 스페인의 텔레포니카라고 하는 이동통신 회사랑 같이 이 웰리스라고 하는 유럽의 이제 선진 뭐 실버케어 또는 텔레케어라고 이제 그런 영역의 사업을 이제 연구 개발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이제 2009년도부터 저희가 공공사업부터 시작해서 사업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물음표를 해놓고 텔레케어라고 썼는데 이 텔레케어가 이제 아이디어가 지금은 주력으로 하는 비즈니스 영역입니다. 현수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텔레케어는 전화기를 이용해서 안부를 자동으로 또는 반자동으로 물어주는 시스템 또는 서비스입니다. 유럽에서는 뭐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단어로 이제 사전에도 이제 다 등재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국내에서는 아직은 생소합니다. 유럽 전역에 한 1,900만 명 정도가 이 시스템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전국에 한 8만 세대 정도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요. 아이디어가 전체 8만 세대 정도 중에서 한 4만 세대 정도의 디바이스 숫자는 한 30만 개 정도를 지금 구축을 해서 서비스를 주로 이제 공공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경로석이 더 많아지는 세대가 이제 곧 온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융합이라고 하면 아이디어에서 생각하는 것은 기술은 또는 디바이스 그 자체는 누구나 쉽게 언제든지 쫓아올 수 있다. 요즘 세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제품이랑 서비스가 융합을 해야 되고 서비스랑 금융이 융합을 좀 해야 된다. 궁극적으로 이제 그렇게 좀 산업 간의 융합이 됐을 때 뭔가 이제 좀 시너지를 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저희가 텔레케어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대상은 현재로서는 독거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분들입니다. 전국에 한 150개 지자체의 독거노인 분들한테 한 35,000 세대 정도 이제 서비스하고 있고요. 중증 장애인 분들한테 한 5,000 세대 정도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하반기에 좀 예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한 5,000 세대 정도 추가적으로 올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초까지 아마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구성이 이 실버티어폰이라고 해서 좀 이상하게 생긴 전화기가 있는데 버튼 몇 개 없죠. 저희가 처음에 이제 화면도 큼지막하게 있고 버튼도 굉장히 많고 뭐 이런 이제 실버폰을 이제 썼었는데 이제 그게 적합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제 어떤 그 버튼들도 줄이고 화면도 없애고 저희는 거꾸로 이제 가는 정책들을 써서 이 제품 가지고선 저희가 독일의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상도 이제 받고 물론 이제 한 2, 3년 벌써 지난 모델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실버티어폰이 백내에 있는 다양한 센서들에서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온습도 센서, 활동량 센서, 뭐 물이 넘치는지 또는 이제 도어 락도 말씀드렸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어 센서 같은 것도 붙여서 이제 매출도 하고요. 그래서 백내에서 고독사가 발생을 했는지 아니면은 쓰러지셨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이제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유럽의 모델은 1,900만 명 정도가 쓰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전체 독거노인의 97%가 이런 텔레케어 디바이스를 그냥 당연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텔레케어 1세대 모델들입니다. 텔레케어 1세대 모델이라고 하면은 이 전화기 하나랑 눈도 호출기라고 하는 이제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 하나씩을 나눠드리고 쓰러지면서 본인이 이제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스피커폰이 열리거나 SMS로 신고를 보내는 솔루션인데 그게 이제 119 같은 데 연동이 되어 있죠. 국내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은 그 세대를 조금 넘어서 스스로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센서들이 이제 감지를 해서 이분이 쓰러지셨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후에 조치하는 부분 이걸로 이제 8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이게 2세대 모델입니다. 지금은 이제 3세대로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유저 프로파일링을 합니다. 과거에 이 분의 어떤 행동 패턴들을 분석을 해서 이분이 갑작스럽게 뭐 화장실에 밤에 여러 차례 가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식당에를 이제 하루에 한 번도 안 가신다거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유저 프로파일링 해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프리벤션 얼러팅, 사전에 어떤 얼러팅을 해서 뭔가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조금씩 진화를 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들이 저희가 한 4만 세대에서 이제 데이터가 오는데 기존에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을 이제 해보았습니다. 저희 센서들이 활동량 센서라고 하는 게 방마다 벽벽이 있는 모든 이제 공간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침실에서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깨시고 뭐 화장실 몇 번 가시고 언제 가시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어르신들 위주로 이제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지금 스위스의 CHUV라고 하는 이제 대학이랑 올해 이제 12월 1일부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파킨슨 환자들과 저희들은 이제 대조군으로서 정상인들의 어떤 이 활동 패턴이 어떻게 틀리느냐를 이제 분석을 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3년짜리를 지금 시작을 했고요. 국토부랑 같이 하는 과제에서는 저희가 이제 액티브 에이징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활달하게 노년을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내실 수 있느냐, 양로는 안 보내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저에는 이런 어떤 여러 군데의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수입해 있는 것들 자체가 좀 힘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는 이제 스위스 사진인데요. 저희 장비들 이제 들고서 스위스 국내선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스위스는 이제 작은 나라긴 하죠. 저희가 이제 한 4년 전부터 수출을 스위스에 해서 칸툰보라고 해서 경상북도처럼 스위스에서 제일 큰 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대부분 어르신들이 저희 장비들을 쓰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스위스의 9시 뉴스 같은데 이제 8시 뉴스인데 프랑스 말로 하는 거, 뭐 독일어로 하는 거의 모든 버전에서 이제 하이디어의 이런 텔레케어 기술이 소개가 돼서 좀 더 좀 활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쪽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케이스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일본 수출을 하게 됐고요. 일본에는 기존에는 1세대 텔레케어 모델들 솔루션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2세대, 3세대 솔루션들을 제안을 했고 관련돼서 이제 바이어분들이 저희 솔루션이 좀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지금 3년 넘게 이제 거기에 서버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노력을 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시장에 저희 장비들이 풀려서 팔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준비한 것들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하는 영역이 사실은 뭐 이제 헬스케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복지 IT 분야입니다. 이 복지 IT 분야는 복지 서비스를 저변을 넓히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IT 기술이 접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상에서 사람이 가서 하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 독거노인 분들이 국내에 한 140만 분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부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방문 서비스를 해서 케어해 드릴 수 있는 분들은 한 10만 분 이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매년 7만 분 이상의 독거노인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장애인분들은 뭐 많은 것도 없습니다. 이런 어떤 그 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에 IT 기술이 접목이 돼서 좀 더 넓게 이제 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게 좀 산업이 됐으면 좋겠고 또 어떤 뭐 기부 문화나 이런 문화로 좀 발전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준비를 회사 소개 위주로 했는데 말미에 가서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는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회사는 크게 말해서 지금 저희들 LG전자에서 생산된 시스템 에어컨, 일반 가정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에 대한 서비스 유지 보수를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저희들은 2006년에 시스템 엔지니어링 회사로 설립이 됐고, 크게 보시면 저희들 오늘 회의와 관계되는 ICC 융합과 관련된 기술은 2012년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비콘 클라우드라고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한전 수요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런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2014년에는 ICT 기반으로 에스코 사업 선정에 대해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이 비콘 클라우드 현장을 약 1000개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들 하는 일은 저희들이 에어컨과 관련되는 일입니다. 보시면 저희들이 서비스 조직을 갖추고 원격으로 에어컨의 상황을 판단을 하고 이에 대해서 관련되는 그런 에어와 공기의 질과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성능과 관련되는 부분을 계기를 통해서 계측하고 관리하는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에어컨은 일반 에어컨과 좀 달라서 하나의 실내기에 여러 개의 실내기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실내기에 방 하나의 에어컨 한 개 이렇게 되었다가 지금은 하나의 실내기에 뭐 5개, 6개 이렇게 많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아파트도 보면 실내기 하나에 방 5개에 실내기 다 따로 붙는 이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에어를 이렇게 한 곳에 쏘지 않고 분산을 시켜야 돼요. 제어라는 기능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시간, 그 다음에 상황 이런 것에 따라서 온도를 자동 조절하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 주로 하는 거 보시면 큰 대형 냉동기도 하고 있습니다. 대형 냉동기,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실외기에 여러 개가 붙는 그런 저희들은 LG전자에서 멀티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에어컨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저희들은 과거에는 이제 서비스 콜이 들어오면 그 서비스 콜을 받아서 물어본 다음에 기사가 가서 상황 파악을 합니다. 상황 파악을 해보고 여기에 무슨 부품이 필요하고 어떤 일이 필요하게 하면 되돌아와서 다시 장비나 이런 걸 챙겨 다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냉각수가 부족하면 냉각수를 가지고 가고 하드를 챙겨 다시 가야 됩니다. 그럼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거기서 작업하는 시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에어컨의 특징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기간이 여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당겨서 여름에 줄일 거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개발한 게 통신 장비를 통해서 사전에 서비스를 하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 성수기라고 합니다. 7월, 8월에 집중되는 거를 소비자도 불만이 있고 저희도 힘드니까 3월, 4월에 미리 당겨서 이런 통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모니터링 한 다음에 사전에 정비를 하면 7월, 8월에 문제를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이렇게 통신 장비를 통해서 비콘 클라우드라는 통신을 통해서 클라우드를 형성하고 거기에 모든 데이터가 걸리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 1세대까지 갔습니다. 1세대는 설비 교체나 간단한 제어, 2세대는
RCT 기반의 제어, 그 다음 3세대 현재 가고 있습니다. 장비 환경의 불순 및 효율 관리까지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전을 통해서 저희들 효율을 높임으로 이 사전 우리가 제어하면서 효율을 높여서 전력률을 다운시키는 부분.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저희 정보통신 산업하고 같이 나이프와 같이 해서 그 에어 자체의 방향이나 신류의 에어 자체 방향 이런 걸 조절을 하면서 또 효율을 높이는 이런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기존 서비스는 말씀드린 콜에 의존을 했습니다. 콜에 의존해서 오전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소비자도 불만이 있고 그다음 7월과 8월에 집중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효율적 서비스를 위해서 클라우드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원격으로 제어 가능하고 이 제어를 통해서 에어컨의 가동 시간, 그다음 적정 소요 시간, 그다음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해서 전력료도 줄이고, 그다음에 방 안의 공기 자체도 쾌적하게 유지하는 이런 관리하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들 모바일이나 이런 원격 관리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실을 두고 그 상황실에서 그 전국에 퍼져 있는 1000개 사이트에 일어나는 에어컨의 제어 상황을 파악을 하게끔 저희들이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실에서 미리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비수기에 거기 일어나는 제어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데이터에 그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에어컨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겠다 로직을 걸어서 그 다음에 지금 그게 이제 저작년까지 우리가 했고, 원래는 그 했던 일이 뭐냐면 그런 상황과 같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 컨설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쓰는 병원 같으면은 1, 2, 3, 4층이 있는데 1층과 4층의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이 4층에 있는 매도실에 이 에어컨은 교체 시기가 내년이다. 그 다음에 1층은 좀 적게 쓰고 넓게 쓰기 때문에 교체 시기가 3년 후다. 이런 컨설팅.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저 데이터를 가지고 이 기계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뭐를 사전에 교체를 하면 여름에 문제가 없겠다.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컴플라이언스 저희들 서비스 관리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이런 상황실을 통해서 저희들 전체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요즘 뱀스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건축물 관리. 그 건축물 관리 한 개의 건축물에 특화돼서 그 건축물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면 이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제 지금 신규로 건설되는 건축물은 벤치를 통해서 신규로 셋업하기 때문에 컨트롤이 잘 되지만 과거의 기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컨트롤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엄청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의 60%를 차지하는 게 대부분 냉난방 설치 전기인데 그 부분을 관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걸 개발함으로 기존에 오래된 건축물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ACP라는 통신기술을 통해서 다 설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 패션 업계들 많지 않습니까? 자라라든가 H&M 같은 경우는 전국에 지점이 있습니다. 전국에 지점이 있고 그 지점을 ACP 통신망으로 연결해서 본사에서 상황실에서 다 컨트롤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했던 게 아직은 초보 단계입니다만 그 에어컨뿐만이 아니고 그 여기에 통하는 제어나 제어 기술과 그 다음에 상황실에서 그 프로그래밍으로 예를 들어 10시에 A 매장에 불을 자동 소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간판에 LED라든지 이런 걸 자동 소동, 시간을 맞춰 자동 소동하는 그런 역할에다가, 그 다음에 그 에어 컨디셔닝도 예를 들어 학교 같은 경우는 강의 시간 10시가 지나면 끝나니까 자동으로 소동한다든지 이런 제어까지 현재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는 보시면 이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들 원래 이제 했던 것이 뭐냐면 이런 그 컨설팅 그 데이터들, 저희들이 단순히 요즘 그 인터넷을 보면은 그 상황을 보는 그 프로그램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자기가 거래하는 거래처의 에어컨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보고 상황이 나쁘다, 꺼졌다, 아니면은 뭐 작동이 잘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을 보는 가능하지만 거기에 축적되는 데이터, 컨트롤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축축해서 그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컨설팅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대신 클라우드를 형성하고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현재 빅데이터 기법을 동영해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축적한 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축적한 다음에 이런 컨설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계의 성능 상태, 그다음에 이게 과연 제 효율을 하는지, 그다음에 언제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사용 상황 어떤지, 주로 이 기계는 주로 어떤 고장이 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차세대로 가는 게 저희 대형 냉동기 부분도 현재 연계를 하고 있고, 대형 냉동기를 하면 칠러라고 하는데, 칠러 그러니까 대형 냉동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전체적으로 요즘 흔히 말하는 H백이라고 합니까? 히팅, 벤틸레이션, 에어컨디셔닝 그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확장을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 인터넷 통신 기술하고 저희들 서비스 기술과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R&D 기술을 통합해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하려고 하면, 이 컨설팅을 하려고 하면 R&D 기술과 통신 기술이 연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준비된 자료는